이재명, 이화영 가족 전세자금 압류 안타깝다라는 글을 쏘았다고 하는데 이거 이화영이 또 배신할까봐 걱정해가지고 글을 올린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재명은. 일단 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음. 경우에는 어 자신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저 왔다 갔다 네. 했죠. 왔다 갔다 예. 했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안 좋게 했다가 지금은 이재명 음, 대표한테 약간 좋은 걸로 음, 갔죠. 그런데 전세 자금이 압류가 음, 됐다라는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 자금을 결국 변호사비 때문에 압류를 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결국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겠죠. 음, 아무래도 불구하고. 그리고 워낙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음, 많으니까 음, 아무래도 배신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떠한 진술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에 대한 재판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재명의 운명이 이화영의 손에 지금 달려 네,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화영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해서 음,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네, 그런 신빙성을 예.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증인의 신빙성, 그러니까 증인이 법원 앞에서 뭐 이렇게 선선하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증언을 믿을지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반대 신문으로 그 증인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증인과 어떤 그 피고인 사이에 피의자 사이에 이해관계, 맞습니다. 한 몸이냐, 네. 또 가족이냐 요런 걸 물어 가지고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법원에 있어서는 하는데 지금 우리 다양한 우리 법조 경험을 가지신 대형 로펌에서도 오래 근무하시고 또 네. 이제는 로스쿨 교수님으로도 일하고 계시며 또 방송에서도 맹활약하시는 우리 최 변호사님의 어떤 실무적인 어떤 촉이죠. 실제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맥락은 이번에 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외국환 관리법 한마디로 대한민국 돈을 빼내 가지고 북한한테 상납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다가 평화부지사로 하기 전에는 쌍방울에 또 근무를 하면서 쌍방울 김성태하고 짬짬이 해서 뭐 술 네. 먹고 호영호재했던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공무원으로 왔으면은 본인이 쓰던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을 다 반납해야 되는데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내연녀 내지는 뭐 여자친구한테 그거를 쓰도록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런 게 사실은 뇌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 몇 억에 이른다는 건 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재산을 이렇게 어떻게든 압류하려고 이렇게 추징 보전을 해야 그거를 그렇죠. 네. 가압류 가처분을 이렇게 해놔야 그거를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그 나라에서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다 어디 숨겨놨나 뭐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지금 봤더니만 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비 마련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살던 집에 어떤 전세집을 내놨고 그 전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검찰이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다 이런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혹시 검찰이 이렇게 전세금 같은 것들 이렇게 압류하고 하면은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화영이 또 이재명한테 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요런 어떤 촉이 생겼는지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야 내가 진짜 안타깝다. 요렇게 하면은 또 어떻게 개딸들이 딱 그 이화영에 대해서 이제 막 우리한테 수포 쏴듯이 후원금 주고 영치금 줘 가지고 도움을 주게 하는 요런 어떤 전략을 꾸미는 건 아닌지 우리 최 변호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이 변호사라서 아시겠지만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책임감도 없던 얘기입니다. 그냥 그냥 왜 웃으세요? 매우 안타깝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건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음. 안타깝다. 이게 저희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냥 예. 안타깝다. 아, 그러면 여기에는 책임감이 책임, 없다. 예, 저희는 이제 변호사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책임을 가지진 않겠지만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대신을 하지 않았으면 음.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제가 안타깝네요. 저는 또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조국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깜빵 가 있는 동안 조철봉 막 철봉하면서 예. 으쌰으쌰하고 뭐 맨날 뭐 그런 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했더니만 정경심 교수 이게 영치금 계좌에 돈이 막 몇 억이 쌓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안타까우니까 이화영이 영치금 계좌로 개딸들 돈 좀 쏴줘라. 요런 지령이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저는 좀 궁금한 게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돈이 쌓이는 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냥 제가 주요 채팅에서 싫어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걱정한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영치금이 들어오면은 안타깝지만 검찰이 그 영치금도 압류해야 압류하지 된다. 않을까 아, 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보내줘봤자 또 그 또한 검찰에서 국가에서 또 압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정말 맞아요. 드리고 예. 싶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사실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이건 내 혼자 했지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오리발 내밀고 실제 그 하는 동안 한 500일 정도 본인이 이제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 거의 주말 빼고는 매일매일 변호사가 접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특별면회 이렇게 뭐 접촉 사단 시설 유리 있는 데 아니고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예. 아이고야 하면서 하고 주말마다 가족들도 면회도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도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했다? 그 언제 회유합니까? 조사할 때도 옆에 그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지근거리에서 수사 참여하면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했었는데 언제 그걸 회유를 하나요? 그렇게 하고 작년 6월 달부터 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거는 내가 그 사전 사후에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라는 네. 자필 진술서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 진술서를 재판에 가서 내가 이거 진술했는 거 맞소라고 진술하려고 하는 그때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가서는 이거 증거 동기 못해요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화영이 아니에요. 내가 그 증거 동의 인정할 거예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때에 난리가 났죠. 부부싸움하고 법정에서 예. 부인이 부인이 정신 차려 막 그렇게 하고 뭐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재판이 하다가 또 변호사들이 다 바뀌었고 그러면서 변호사가 민주당 출신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바뀐 네, 다음에 맞아요. 네. 이게 또 난리가 지어가지고 그때 그거 거짓말했어요라고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사법 방해를 넘어서 증거인멸, 증거 조작 아닙니까? 그런 비판을 받아도 싼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맞는 말씀인데 저는 변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 사람이 변호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 변호사가 됐고 변호사가 된 목적은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불리한 것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죠. 변호사가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교사하는 것은 그 안 또한 됩니다. 증거 인멸 위증교사죠. 교사가 네, 돼서 위증교사죠. 위증교사가 네, 되는 거죠. 위증교사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맨날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법조윤리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법조윤리 수업에서 내가 누구를 죽였어. 음. 그러니까 우리 살인범을 클라이언트가 변호한다 할 때. 살인범을 변호해요. 내가 근데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 음. 근데 과연 이것을 알리지 않은 게 맞는가? 그렇죠. 약간 딜레마적 상황. 네, 딜레마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뻔히 알면서 이런 것들을 과연 변호를 하는 게 맞는지? 음.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저 또한 그런 실무적인 어떤 변호인으로서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업으로 가르치고 그 상황에서 모범 답안이 뭔가 했을 네. 때에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위해서 일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화영의 변호사는 이화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화영이 아니고 이화영 재판에서 이재명이 무죄야 이런 변론을 하면서 안 되죠. 이화영에게 불리한 어떤 변호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변호사 징계감 아닙니까? 그렇죠. 징계감이라고 하기 전에 네.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왜 배우겠습니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은 이거 내가 임의로 진술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억지로 자기가 선임하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변호사가 와가지고는 이거 인정 못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변호사입니까? 그러고 이화영 재판에 와가지고 왜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화영의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예. 그거를 무죄다라고 여기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재판 두 개를 엮어라. 그래. 네. 엮지 않을 거면 여기에서 그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이재명 수사도 아직 안 받았어요. 네, 엮지 않을 거면서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 건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직접 이해관계인인 이재명이 이화영의 사건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네. 이제는 검사가 공문서 위조했다. 그 말은 뭐야? 판사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허위 사실 적힌 검찰이 조작한 서류 가지고 이화영이에게 유죄 인정하지 말고 이화영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은 우리가 대향범이라고 하죠. 네. 뇌물죄는 대항범. 동전이 서로 네. 이게 맞아요. 붙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변호사 공부하고 할 때 무슨 뭐 간통죄도 대항범 이런 그렇죠. 농담도 이제 간통은 얘기하고 없었지만 있습니다만,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없어졌지만. 네. 있습니다만 이게 이화영이가 유죄가 되면은 법리상 이른바 자연뻥으로 이재명도 유죄가 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럼 실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가만히 그렇죠. 요즘 말로 입 다물고 네. 바닥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나서 가지고 자기가 계속 문서 위조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더 구린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 일단 이재명 검찰이 공문서 위조했다. 이거 저희 네. 두 번째로 넘어간 건가요? 예. 일단 공문서를 위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말 왜 위조해? 아무 동기가 없고. 죄송한데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어요. 검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랑은 뭐 다를 수 있겠는데 저희는 검찰도 알고 판사도 알고 그렇죠. 변호사도 알잖아요. 검찰이 월급을 얼마 못 받아요. 얼마 못 받아요. 근데 굳이 이것을 위조할 이유가 없어. 아무런 동기와 이유가 없어. 동기야 이유가 없어. 네. 굳이 내가 공문서를 왜 위조했지?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장을 바꿔가지고 음. 이 사람 이화영을 표지가 표지만 달았다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를 떠나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동기가 없어. 네. 그런다고 검사가 왜 그거를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지고 공문서 위조하면은 심지어 최소한 벌금형인데 그러면은 검사의 자격이 검사 자격도 없어져요. 아니고 변호사 자격도 못해. 못해요. 그럼 이유가 뭐야?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굳이 이재명을 위해서 검찰에 네.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내 직업을 잃는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조사를 안 하고 말지 조사를 해놓고 그걸 왜 바꿔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건 거의 뭐 편집증 내지 뭐랄까 패러노이드 뭐 이걸 영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이게 집착. 편집광 같은 예. 네. 이게 뭐랄까 이게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간 것 같아. 정상적인 법조인의 마인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니 법조인이 아니면 그런 얘기도 할 말도 수가 안 있지. 되죠. 그리고 다 쓰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검찰이나 경찰에 가면은 우리가 지장을 찍잖아요. 맞죠. 지장을 왜 찍겠어요? 도장을 찍을 수도 있는데 지장 찍으려고 하면은 의사에 반한다고 하면 그럼요. 들고 와서 이거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내용을 다 읽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의로 도장을 찍었다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자의로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맥락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다 바꿨다? 그럼 어디를 바꿨다는 거죠? 말도 어디를 안- 위조를 했다는 아니 거죠? 그리고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들 검찰엔 안 가보실 거, 안 가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들, 예,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바꾼다? 그리고 그걸 바꿨어요. 바꿔갖고 위에 올렸다? 그러면은 뭐 부장검사님은 뭐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니, 부장검사님이 그걸 몰랐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수사관들도 몰라요? 몰라요? 아, 야, 말이 안 그 돼. 사람들이 다 윤석열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이상한 얘기인 네. 것 같아요. 진짜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문서를 변조를 했다고 하면은 이재명 당신이 공수처에 이 검사 고소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해야죠. 그리고 이화영이 바로 고소 피해자로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화영은 왜 고발했죠. 안 했죠? 예. 이화영이 고소를 해야지. 왜 엉뚱한 민주당이 이 공문서 위조, 공문서 변조도 아니고 엉뚱하게 형 집행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각하될 것 뻔한 교정시설도 아닌 검찰청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 이게 도대체가 무슨 쇼를 해도 그럴듯하게 쇼를 해야지 지상 최대의 쇼가 아니고 지상 최악의 쇼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일단 민주당에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수사권을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된다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 이유가 지금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그 말이 맞다면. 근데 그 말을 해서 그 국가기관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 인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다 가는 건데 그로 인한 책임은 이재명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완전 명예훼손이잖아요. 1303호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거? 저 한숨 소리 진짜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가 6층에 있는데 진짜 한숨이 진짜 지하실까지 이제 뚫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 댓글들 재미있는 댓글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국민교육헌장님, 담비누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감사합니다. 민족중흥의 역사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 우리 국민교육헌장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고요. 우리 그 유재성님, 리즈 시절에 우리 최담비 변호사님과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현재도 너무 오늘 저녁 같이 아름답습니다. 식사하실까요? 영님 멸코 네 그리고 강조리사님 부시장 시장 다 걸리죠라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결혜님 두 변호사님께서 방송만 하지 마시고 고발 좀 하세요라고 하는데 저희 방송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이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으니까 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좀 봤고 이용자님 기가 찹니다. 거짓말도 어느 정도 합당해야지 모두 양아치 같습니다. 이런 말도 되고요. 영님 한숨이 지하실까지 그렇게 지하까지 한숨이. 저희 한마디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고 계시니까 너무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만 드리면 네네. 저희 사법부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검찰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뒤에 얘기는 더하면 혹시 명예훼손 될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한숨 소리에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많은 응원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고요. 참 사투리가 정겨운 채배님 늘 화이팅입니다. 아마 저 아니에요. 저보고 저는 얘기하니까 사투리 안 씁니다. 제가 갱상도라서 뭐 서울말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열받으면 갱상도말 빡빡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전혜영님 멸콩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라는 말씀 감사하고요. 술도 대접하지 않습니다. 저도 술 안 마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참 그래요. 김정임님 범죄자 이재명 때문에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언제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나라가 조용해지는지 합니다. 참 범죄자가 드글드글대는 민주당 해산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감사하고요. 또 결혜님 또 저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는데 네. 저거는 감사하고 송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재명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죠. 우리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쇼생크 탈출 아시죠? 쇼생크 알죠. 탈출. 네. 쇼생크 탈출이 지금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새로 이제 리메이크돼서 개봉한다고 네. 하는데 거기에 보면 쭉 이게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심판의 날이 오리라. 예,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는데 정말 심판의 날이 이재명, 이화영, 조국 심판의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도 우리가 존중하며 버티는 존버 정신으로 열심히 가는 우리 멸콩 TV 되도록 하겠습니다.